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동성입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9월 17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대내외 훈풍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수 2000선을 4월 18일 이후 무려 5개월 만이군요. 돌파를 했습니다. 그 전일 미국 FOMC에서 발표한 3차 양적 완화 등의 강력한 추가 경기 부양책 그리고 S&P에서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시켰다는 소식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모처럼 거래량이 급증을 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세가 뚜렷한 반면 개인들은 좀 팔아치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역시 미국 영준이 3차 양적 완화 결정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신용평가사 이건 존스가 3차 양적 완화가 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 신용 등급을 AA-로 강등을 했군요. 상승폭이 다소 줄긴 했습니다만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데 그쳤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입니다. 네, 시초가 대비 3%를 공략하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종 고윤기 대리와 함께 지난주 미국 FOMC에서 발표한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 접근하는지 이두코 작전타임에서 공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 흐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핍니다. 네, 시초가를 통해서 3%를 공략해보는 강정원 전문가를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상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시장 코스피가 5개월 만에 2000선 위에 마감을 했습니다. 56.89포인트 상승한 27.5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이상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어떤 급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시 그 증시 급등 배경은 3차 양적 완화에 이은 S&P의 그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런 토지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아주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 대금도 8조 원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최근에 이동성 장세가 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세가 아주 우세한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호재된 소재 금융업종, 이제 증권주가 대부분 상한가, 대우증권이라든가 KT투자증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증권업指数가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요. 기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하 종목들, IT라든가 철강, 조선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상승가 아주 뚜렷한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일이라든가 이런 그 SK이노베이션 이런 국제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도 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코스닥이 최근에 그 개별주에서 대형주로 매기가 쏠리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결정에 이어서 대형주가 악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동안은 중소형주 강세에서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포스코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SM과 국순당, 성광밴드, 셀트리온, CJ 오쇼핑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현대중공업, LG화학, SK하이닉스, 한진해운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서울반도체와 성화이텍, 제닉, S맥, KH바텍을 순매수했습니다. 주말 끝난 미국 시장은 3초 양적 완화에 대한 그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신용평가사 이건 존스가 그 Q3가 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좀 소폭을 줄였습니다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다우지수는 53.5포인트 상승한 13,593.37포인트로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5.78포인트 상승한 1,365.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28포인트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상승세 Q3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고 미국 원유 선물 가격도 배럴당 69센트 상승한 99달러에 체결했습니다. 한때는 500, 100달러 이상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99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금 선물 가격도 소폭 강세를 이어가면서 온스당 60센트 1772.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시초가 1,570원에 출발했습니다. 종가는 6,370원에 끝나면서 마이너스 3%로 끝났습니다만 후성은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가 이입되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기관의 수폭 매수가 나왔습니다만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반기에 2차 전지 소재 매출이 상반기 대비해서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고, 2차 전지가 이 하반기에 플렉시블 제품 출시를 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오늘 2,560원, 70원 대비 3% 이상이 돌파를 못한다면 일단은 뭐 무승부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10,000원대까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 하반기 이후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누적적으로 순매수가 이어지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대창메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창메탈은 그 선박용 부품과 발전 설비들을 주로 이제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 선박 엔진 부품용 주강 제품이 주력 제품입니다. 조선업이 가장 큰 전방 산업이고, 뭐 일본이나 중국 대비해서 이 가격과 기술 면에서는 아주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창메탈은 바다에서 선박 엔진이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이 충격을 지탱해주는 그 메인 베어링 서포트가 있는데 MBS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 제1의 기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전체 매출의 25%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 이 대창메탈의 주요 매출 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대형 선박 엔진에 가해지는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이 제품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하반기에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올해 그 대창메탈이 그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그 해양 플랜트 분야를 선정을 했고, 이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제시한 상황인데, 이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새롭게 선보일 이 크로스 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깊은 바다에서 이 작업하는 해양 플랜트를 해수면 아래에서 위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체인 고정 부품입니다. 이 부식성을 없애고 이 기존의 그 수입 제품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인데, 이 올 하반기에 올 연말부터 이제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2014년까지 특수강 제조 설비도 구축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하반기에 신성장 동력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접시별 매력인데요. 올해 반기 기준 주당 순자산 가치는 7,568원입니다. 현주가 PBR 0.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선박 관련 종목들이 엔진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슬슬 이제 힘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바닥 충분히 다졌다라는 그런 평도 받고 있고요. 자 목표가, 손절가 등등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역시 목표가는 시가대 3% 이상, 손절가는 5,600원 하에서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대창메탈 오늘의 3% 공략주로 추천받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만나보죠. 네, 오늘도 우리 증시는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은 약간은 둔화된 듯한 모습이고요. 거래소가 4.4포인트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2011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520선인데요. 1포인트가 상승해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쪽을 보니까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올라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등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0.5% 안팎의 상승세를 보입니다. 포스코는 0.26% 하락해 있고요. 삼성생명 역시 마이너스 1.74%입니다. 하지만 LG화학이 1.23%로 화학주의 움직임도 괜찮고요. SK이노베이션, 정유주도 역시 0.85% 상승하면서 모습이 좋습니다. 신한지주가 2.27% 상승해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금융주들 가운데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SK텔레콤, KTNG, 삼성화재 등등은 1%에서 2%까지 적지 않은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은행주 관련해서는 하나금융지주만이 1.78%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 0.17, 파라다이스 0.31% 상승하는 가운데 여전히 1포인트가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탄탄하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괜찮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일부를 함께 끌어갈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군요. 거래소가 0.59포인트 강보합으로 출발했고요. 코스닥이 520포인트로 1.15포인트 상승하면서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폭이나마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양시장 출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코스피 쪽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상승 출발 코스피 시장에 그렇게 빠른 탄력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그 예상 지수가 0.03%대 상승 출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포인트상으로는 2,800선에서 좀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3% 가까운 코스피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고, 일단 지난 주말에 금요일이었죠. 미국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Q3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상승 탄력을 좀 제한시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현재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좀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0.1% 하락한 2,500선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9%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형주 같은 경우는 0.18%대 하락세, 다만 소형주 같은 경우는 0.47%, 거의 0.5%대 가까운 강보합세로 좀 출발하게 되면서 상당히 그 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좀 월등히 많은 모습인데요. 상승 종목 수는 350종목에 달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수는 225종목에 좀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는 점진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그렇게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세로 돌아설 확률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보게 되면 오늘 종이 목재 업종이 1.19%대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장비와 기계 업종이 각각 0.89%대, 0.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서는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업종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이 0.06%대 강보합권에서 좀 출발이 되고 있고요. 금융업과 그리고 증권주들이 각각 0.1%대의 상승세, 그리고 화학 지수가 일단은 0.01%대의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반대로 오늘 하락폭이 큰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의료정비 업종이 2.4%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보험 같은 경우는 1.5%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일단 보험주들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들, 그리고 최근에 상승 탄력에 대한 역시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 업종이 1.25%대 하락세, 그리고 통신업종이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가스 그리고 음식료업 등 그동안 방어주 성격을 지녔던 업종들이 현재 0.8%대, 0.7%대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지수 자체는 좀 부진하지만 여전히 상승 종목 수는 많은 측면으로 여전히 지수의 하락 탄력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업종 투자자별 지금 수급상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물들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들이 577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투신권이 131억 원의 순매도세, 국가가 329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개인들은 111억 원의 순매도세, 그리고 외국인들은 460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좀 편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그리고 철강까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역시나 기계까지도 경기 순환주 위주로 좀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은 이 업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도 물량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개인들은 역시나 외국인과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김선윤 대표께서 정리합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 출발 상황,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따라가지 못해주면서 그렇게 큰 이제 상승폭은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작부터 개인들이 일단은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도세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서도 코스피 자체가 일단 크게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일단 마이너스 보여주면서 크게 일단 재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이제 첫 번째 종목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1.2%, 29%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최근 들어서 일단 LED 업황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 발생해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그나마 좀 양호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있고 셀트리온이나 뭐 SK 브로드밴드 등 일단 역시 크게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그냥 거의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조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좀 태강인데 태양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올라주면서 그나마 조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좀 양호한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이름값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폭이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어떤 상승폭, 특히 61선 이상에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길게 몇 달째 박스권에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게 네오이즈 게임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 게임즈가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이든가 싶었는데 Q3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Q3를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서서히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상황 오늘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0.52포인트 정도 올라주고 있어 0.1% 정도 지금 올라주고 있는데 크게 일단은 시장 상황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도와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서도 아직까지는 기관들과 외국인 수급 도와주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개인들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지만서도 아직 기대하기 좀 이른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언제쯤 다시 한번 550포인트까지 올라갈 기대를 하고 싶지만서도 아직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최소한으로 2000포인트, 2100포인트 이상은 좀 찍어줘야지 아무래도 코스닥도 따라가면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 상황이 오늘 크게 양호하지만서도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시고 일단은 그 실적주 중심으로 한 좀 대응 전략을 맞추셔서 좀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정리입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추가 하락하면서 연저점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1원 70전 하락한 1115원 5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미국의 3차 QE 발표 영향이 이어지면서 위험 자산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78선까지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유로화는 1.31달러도 상향 돌파하면서 위험 자산의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 연저점 테스트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이 내부적으로 환율 하락 요인으로 좀 가세할 만한 그런 재료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조금 부담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특히 이제 수출도 둔화가 되면서 이렇게 환율 방어 쪽으로 조금 시선이 옮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벨이 낮아지되 이 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외환시장 이어서 채권시장은 어떤지요? 네, 오늘 채권시장 다소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선물 전일 대비 20틱 하락한 105.77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글로벌리 채권시장이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제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일단 내일 국채선물 만기가 있습니다. 이 만기에 대한 영향으로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인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이번 주 내내 봤을 때는 국제선물 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 있을 일본은행에서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리 통화 완화 정책은 위험자산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좀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채권시장에는 상대적인 조정 장세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시장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QE3로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올랐는데요. 그 QE3 랠리는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QE3 시행에 따른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요. 우리투자증권에서는 현실화되는 유동성 랠리, 하나대투증권은 S&P 500 다음 목표가 1560이라면 코스피 타겟은 얼마인지 판단해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QE3 유로존 재정위기의 진통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동양증권에서는 1차, 2차보다 3차 양적 완화가 주목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봅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상과 달리 미국 연준이 9월부터 QE3를 시행하면서 시장의 알파 상승 여력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습니다. QE3 시행에 따른 상승은 최대 코스피 2180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는데요. 다만 10월을 고점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예상 경로는 기존의 시각을 유지합니다. QE3 시행 이후 투자 전략은 시기적 관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고베타 업종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금융, 금속 업종을, 중기적으로는 달러와 약세 컨셉으로 비철 금속 정유를, 장기적 투자 전략으로는 미국 소비 주택 관련주로 IT, 자동차, 컨테이너 업종 등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에 이은 미국의 QE3 시행으로 유동성 랠리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안정화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선 유동성 민감주, 후 경기 민감주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차 목표치인 코스피 2050까지는 비철금속, 정유, 은행, 증권,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회복했는데 과거 2000 회복 시점과 비교해 볼 때 현재는 밸류에이션 레벨이 가장 낮고 위험지표와 장기 이격도 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2000포인트에 대한 트라우마는 있지만 중기적으로 긍정적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기술적으로 S&P 500 지수의 다음 타겟이 1560포인트라면 S&P 500과 코스피의 상관관계로 접근해 볼 때 코스피는 2326포인트, 두 지수 월간 수익률의 상관관계로 접근하면 212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산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00포인트에 대한 경계 심리가 불가피하지만 섹터 확산의 과정을 통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미국 연준의 3차 양적 완화는 실업률이 7%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유로존 재정위기가 3차 양적 완화에 힘입어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연준의 QE3 정책 불확실성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코스피 1950에서 2050 사이에서 매물대가 형성돼 있어 이 지점의 돌파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대했던 정책들은 모두 나왔는데요. 네, 기대했던 이벤트들로 인해 9월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그 정책적인 대응은 기대 이상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2회 무제한 국채 매입과 독일 헌법재판소의 EU, 신재정 협약과 ESM에 대한 조건부 합헌 결정, 그리고 최근에 나온 미국의 연준의 개방형 QE3 등이 대표적인데요. 간략하게 그 QE3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초저금리를 기존의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까지 연장하여 유지를 하고 기존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말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하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준의 이러한 결정이 지난 QE1과 QE2와 다른 점은 무엇이고 향후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 현재 최대의 관심 상황인데요. QE1과 QE2와는 달리 규모나 시한을 정하지 않은 개방형을 선택했고 고용시장이 본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추가 자산 매입 등 다른 정책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결국 이번에 그 개방형 QE3는 통화 공급 확대로 인한 유동성 효과뿐만 아니라 경기 모멘텀 개선과 함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의 QE1과 QE2 기간 동안과 마찬가지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개선이 되면서 주가 상승과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 상승 등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연준은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6월에 1.9에서 2.4%에서 1.7과 2%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2013년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8에서 2.5와 3%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 이상으로 경제의 정상화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만큼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연속성을 가질 전망입니다. 한국 증시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단숨에 코스피 2000포인트를 넘어선 국내 증시는 본격적인 거래 집중 구간에 들어서만큼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22에서 패드로 이어지는 글로벌 정책 공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기존에 시행을 했었던 QE1과 QE2에서 보여줬던 긍정적인 학습 효과 그리고 주가 상승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거래대금 급증 등이 하반기 예상되고 있는 상승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1900에서 2030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유망업종은 비철금속과 화학, 증권, 건설업종 이렇게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류 21의 이득토 대표와 함께 오늘 장의 특급 작전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떤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전주 금요일에 우리 증시는 2% 넘는 급등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또다시 상승 마감하면서 QE3에 대한 기대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군과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순환에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개인 투자자들의 관건인 것 같고요. 이번 주 투자 심리를 좌우할 두 가지 핵심 변수가 뭡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제조업 동향이죠. 내용 잘 파악하시고요. 이번 주 특급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증권주인데 일단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 안착을 하면서 증권주들을 초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있었죠. 대우증권인데 상한가에 100만 주 정도 매수 대기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기타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증권도 전부 QE3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세 상승을 좀 예측을 했을 때는 증권주나 금융주 모두 박스권 돌파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증권주나 금융주는 눌러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2007년이죠. MB정권이 들어서기 직전까지 지수가 올라오면서 증권주가 거의 100% 이상 폭등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치로 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같은 섹터 내에서 한 종목이라도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후발주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문재인 테마주입니다. 일단 어제 민주통합당 경선 결과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가 총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개인 투자들에게는 그 종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좀 모습이죠. 일단 문재인 섹터의 테마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강세를 보였던 두 종목이 있었죠. 유성 TNS와 서희건설입니다. 유성 TNS는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서희건설은 투하한가 이후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9%의 상승 마감하면서 어제 시간에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글쎄요. 일단 오늘은 단타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3월선 기준으로 단기성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갭상승 출발 종목들은 굳이 따라갈 필요성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대장주 성격의 우리들 형제도 차익 실현 매물도 생각하시면서 단타성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섹터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련주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 화성시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건립사원 지원 약속했다는 소식에 대형 포장과 NPC죠. 금요일날 모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초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대장주 성격의 대형 포장은 오늘 점 상한가 출발인데 차트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MPC는 좀 저항이 있죠. 이 저항을 종가상까지 강하게 유지가 되는지 좀 지켜보시고요.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장주 성격의 대형 포장을 좀 눌러줄 때 매수하는 전략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금일 신고가가 좀 나왔는데 내 T자 공략을 시도해보는 것도 추가적인 상승을 고려한다고 하면 리스크를 좀 감안하시면서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단기성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트레이딩 측면에서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추천주는 STS 반도체입니다.
STS 반도체는 메모리 카드, 디지털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보강그룹 계열사의 반도체 전문 회사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요. 특히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내와 해외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5를 비롯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데, 랜드 플래시라는 부품이 세계 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STS 반도체에게는 상당히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필리핀 생산 법인이 예상보다 상당히 선전해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부품 수주 물량이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공조로 해외 공장에서 인건비와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겠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61선의 저항을 좀 돌파한 상황이고, 모멘텀 보조지표죠. MSA 오실레이터와 RSI, 이런 모멘텀 보조지표들이 하락권에서 상승 모드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8,000원까지 드리겠고요. 수저가는 5,700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의 작전 타임 짜봤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되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정밀하게 스캐닝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살펴드립니다. 네, 현재 그 IT 업종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IT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세로 좀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0.7%대에 좀 이렇게 하락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증시 전체를 이 삼성전자가 좀 누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1%대 넘는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 LG 그룹주들이 최근에 좀 이렇게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스마트폰,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좀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점은 물론 삼성전자가 기존에 어느 정도 애플과 그 대립구도를 만들면서 시장 지배력은 갖추고 있지만 워낙에 그 평가 자체가 안 좋았다가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 탄력을 좀 받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부담은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LG전자에 대해서 일단 그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 일종의 D램 그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일단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가 좀 이렇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최근에 또 역시나 반영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정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정고점 부근에서는 상당히 좀 저항되는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상승폭이 나왔을 때 일부 물량들을 차익 실현을 하시고 고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일단 다시 한번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그 이전에 상승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하락은 그렇게 큰 폭도 아닙니다. 지금 차트상에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최근에 가파른 모습들도 나왔죠. 그 모습들 가파른 모습 나왔지만 역시나 이 13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한 135만 원 선에 저항대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 최근에 들어서 그리고 좀 약간 급등한 모습들이 좀 갭구간으로 좀 급등한 양상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갭구간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물 부담을 아직까지 소화하지 못했다는 점이 상대적으로는 좀 고점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이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발생을 했고요. 어느 정도 그 110만 원 중반대의 지지선은 좀 확보를 해놓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여전히 박스권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LG전자 아까 LG전자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물론 LG전자에 대한 그런 부분과 같이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세상 그 우리가 TV 쪽에 쓰이는 패널 같은 경우는 LED나 아니면 AMOLED는 LED는 괜찮은데 이 AM OLED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단가 요요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남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TV 시장 일단 유럽 경기가 회복되고 미국 경기가 회복됐을 때 어느 정도 이 TV 시장도 좀 이렇게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서는 LCD가 현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작은 쪽은 AMOLED 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역시나 이 TV 시장 쪽은 아직까지는 LCD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물론 향후에 기술 개발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AMOLED가 TV에 들어갈 때 납품될 때 단가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LED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LG전자의 여파는 있지만 그 TV 시장에 대한 회복, 그런 유럽 시장, 특히나 그쪽에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관점들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 자동차 업종들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정고점 부근에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게 이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 않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올라간 것은 일단은 유럽과 그리고 미국의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로 해서 여파가 다시 한번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급락했던 부분들을 제외해놓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 계속해서 그 부분 한 24만 원대를 지지를 계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중국의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도 올해 말에 이제 권력 이양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들은 존재하고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4만 원 선 그렇게 쉽게 뭐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락했던 부분들을 제해놓고 보게 되면 사실상 그 현대차보다는 상승 탄력이 추가적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역시나 상승 탄력 자체는 기아차가 향후에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단기적 지지선 같은 경우는 기아차는 그렇게 뭐 큰 사과는 아닌데요. 일단 한 7만 5천 원대로 여러분들 단기 지지선을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차별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현대위와 이 현대모비스를 비교해 보게 되면 현대위아는 거의 조정 없이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달렸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른쪽에서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약간은 그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매물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이 고점대를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부품주들이 더 유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주들이 향후에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상기하시면서 이 부품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키높이 맞추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들로 부품주들은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고요. 전반적인 부품주들의 상승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고점 돌파 이후에 어느 정도 증시가 이후에 좋아진 이후에는 차별화의 양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부품주들 좀 역시나 차별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주들은 상당히 상승폭이 강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유럽 위기에 가장 크게 많이 이렇게 눌려 있었던 기업들이 역시나 조선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찾아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폭 눌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수주가 그렇게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가치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보게 되면 그 이전에 부양책 기대감들로 인해서 한 3월 달에 34만 원 선까지 올라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부분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서 중국의 부양책을 정확히 내놓지 않는 이상에는 역시나 한 29만 원 선에서 탄력성 자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조선중공업 업종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점은 역시나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단기적 조정 자체는 좀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 정유 화학 업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Q3가 나오다 보니까 그 상품 가격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이 많고 특히나 상품 가격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원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유주들, 특히나 SK이노베이션, GS, SOL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화학주들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많이 나왔던 모습이죠. 뭐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연히 유가가 오르게 되면 맨 처음에는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것은 바로 이 정제 마진 관련된 바로 정유주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제 마진 관련주니까 우리나라 정유주 3인방들이 가장 먼저 올랐던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왔고요. 올라오고 지금 또 현재 보게 되면 정유주들도 역시나 그 고점대에서 역시나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 화학주들이 그동안 상승 탄력이 약했는데 실제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이 화학주들의 이익 개선세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화학주들이 정유주들이 먼저 올라가 있고 그런 점들이 먼저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이 화학주들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화학주들이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올해 4분기까지도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보게 되면 정유주들보다는 화학주들이 더 좋다. 그래서 물론 의견은 팽팽합니다. 정유주들이 더 좋다 아니면 화학주들이 더 좋다 하지만 사실상 유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둘 다 동반해서 올라가는데 상대적 밸류에이션은 역시나 이 화학주들이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투자에 이 섹터들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은 김선윤 대표께서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은 뭐 철강의 이제 대표 업체 이제 포스코가 오늘 이제 크게 일단은 뭐 재미는 없는 모습입니다. 자, 1% 가까이 지금 빠져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36만 원 부근에서 37만 원까지 일단 한번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전반적 Q3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이 조금 예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려양 같은 경우가 좀 재밌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려양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자체 흐름이 최근 들어서 금값이 급격하게 상승해 줌으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 단기 고점이었던 부분이 언제죠? 45만 원 선을 뚫고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 줬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사들이 일단 대부분 이제 목표가 상향을 해주면서 한 50만 원 후반대까지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로 잡아줘야 될 게 5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조금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양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상태는 매우 좋은 상태, 꾸준하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고 넘어가야 될 종목이 바로 영풍이죠. 자, 영풍 같은 경우가 완벽하게 이제 박스권을 뚫고서 올라가 주면서 주가 자체가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영풍 차트인데, 자, 보시면은 이때까지 있는 이 긴 박스 구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물량 자체에 대한 해소를 과연 할 수 있느냐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딱 이 부분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110만 원 부분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냐는 부분인데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을 판단이 돼요. 아무래도 이 구간에 물량 해소해야 될 것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횡보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런 횡보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시되 만약에 영풍 같은 경우 주가 자체 흐름이 어디 빠져버린다. 얼마? 100만 한 5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버릴 때는 그때는 조금은 정리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게 이제 또 다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풍산인데요. 자, 풍산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빠져 있다가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죠? 바로 단기 고점 부분에 또 걸려 있습니다. 자, 언제죠? 36,000원 부분에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시되 이 종목도 역시 한 34,000원 부분이 만약에 깨져버린다면은 그때는 또 정리하시고 또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강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계를 보시는데 자, 기계 대표 주자 두산 인프라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가 자, 중국의 돈을 4조 위안을 풀었을 경우 당시 주가 자체가 한 달 동안 30% 이상 급등하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1조 위안 정도 풀게 됩니다. 180조 정도.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 흐름이 얼마까지 올라갈까 일단 예상은 되는데 주가 자체 흐름 봤을 때는 지금 이 박스권 자체에서 지금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한 번이 돌파를 시도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언제가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언제? 그 전 고점이었던 자 2만 원 초반 2만 1,000원,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까지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판단이 됩니다. 한 지금 구간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 하지만 일단 수급상으로는 굉장히 좀 양호하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 일단은 이 상황 보시고 대응을 하시되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빠진다면은 자, 이 부분 200일선 부분이 만약에 깨지고 내려갈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금 손절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오늘 많이 올라지고 있는 종목이 있죠. 자, S&T 중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다시 한번 상승폭을 노려주고 있는데, 자, 120일선을 뚫고 지금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뚫고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만약에 지치지 않고 올라가 준다면은 꾸준하게 단기 고점 부근이었던 부분까지 언제죠? 14,000원 부근까지 뚫고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서는 아직 조금은 지켜봐야 될 때, 일단은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부딪히고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언제 보여줬죠? 계속적으로 이제 부딪히고 떨어지는 모습, 이때, 그다음에 이때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때도 한번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14,000원 부근에는 전략적인 매도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아야 될 게, 자, 금융업종을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업종들이 대부분 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3% 이상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신한지주 같은 경우 3% 이상 올라주고 있고, KB금융 같은 경우도 2.4% 이상 좀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KB금융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KB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다가 양적 완화 완전 실행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단기 저점 부근이었던 36,000원 부근에서 주가 자체가 지금 한 10% 이상 올라주면서 지금 41,000원대에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고점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죠? 바로 이 부분이죠. 한 43,000원 정도에서 45,000원 정도의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착을 해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바로 얼마 가격대? 이 가격대 일단 1차적으로 안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5%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는 한번 박스권을 다시 한번 형성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하지만 일단 양적 완화가 실행되긴 했지만서도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자. 하지만 오늘 좀 양호하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문제가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수급상으로 좋은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은행주나 증권주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한 4만원 정도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증권주는 빼놓을 수가 없죠. 증권주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괜찮게 저가 부분으로 다시 상승해주고 있는 부분, 바로 이제 NH농협증권 같은 경우가 주가 자체가 5,000원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급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서도 지금 오늘 한번 윗꼬리가 좀 달려주면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건설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건설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자,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 부분이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며칠째 계속 양봉을 그려주면서 올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장치 200일선 부근에서 지금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이런 종목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일단 75,000원 정도까지는 보십시오. 바로 제가 뭘 참고해서 보냐면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걸리는 부분, 자, 이 부분이 계속 물량이 쌓여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고 좀 상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좀 크게 재미는 없지만서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건설업종 오늘 좀 한번 노려볼 만한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건설업종의 상승이 현대건설, 현대산업 등등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계속해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은 이성규 팀장께서 연이어 봐드립니다. 네, 일단 그 통신업종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세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통신주들은 일단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거나 그런 여력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그런 근거는 지난 그 급락 이후에 그 증시가 불안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한 6월달, 7월달부터 이 통신업종들은 동반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메리트가 됐던 거는 아무래도 증시가 위험하다 보니까 배당 메리트가 큰 것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역시나 이 주가에 이제 부양이 되기 시작하면서 상승한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3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로 이 통신
통신사들의 수익성 기대감이 좀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도한 그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예상보다는 그런 실적들 자체가 크게 좋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가 그 이후에 차세대 어떻게 보면 동력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통신사 세계 업체들이 컨텐츠 연합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T스토어라든지 KT 올레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오지 같은 프로그램들을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런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컨텐츠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거의 중개, 유통업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이익 추세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통신업계가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을의 입장으로 약간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뭐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스토어나 이런 측면처럼 큰 폭으로 갈 수 있을까는 여전히 큰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SK텔레콤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15만 5천 원 선의 그 상단 부분이 여전히 매물대에 강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역시나 하단 부분도 역시나 한 14만 원대에 역시나 그 지지선은 강한 모습이라서 이 부분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 15만 5천 원 선 돌파한다거나 14만 원 선 이탈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뒤늦게 KT라 LGU 플러스가 좀 상승 탄력은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상승 탄력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서 유통업종들 보게 되면요. 최근에 추석이 늦어지고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유통업종들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소비가 좀 이렇게 약간 둔화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이 온라인 쪽,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 롯데쇼핑이나 그리고 이마트, 현대백화점 이런 대형 우리나라 유통주들이 대부분 그런 온라인 마켓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화점이 소비가 안 나오거나 마트에서 소비가 안 나오더라도 온라인 쪽에서 소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들이 돋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유통의 뭐 대표주자라기보다는 그 자원개발 쪽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유가가 급등하고 Q3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 자체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좀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뭐 곡물 가격이죠. 곡물 가격에다가 최근에 Q3 실행하게 되면서 유가 상승하다 보니까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원가 부담이 크게 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 말씀드리면서 당분간 이 음식료주들은 일단 그런 분위기상으로 하락세를 좀 조정 장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은 김선윤 대표께서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 테마주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 문재인 관련주입니다. 자 일단은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가 영향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해주고 있는데. 자, 바른선 같은 경우도 지금 4% 이상 급등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우리들 제약도 6% 가까이 지금 올라주고 있고, 우리도 생명과학은 9% 이상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다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자, 일단은 이제 안철수의 행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떻게 행보를 할지. 지금 일단은 상황에서는 지금 봤을 때는 뭐 예측을 하긴 예상으로는 아무래도 둘이 같이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민주통합당 쪽에서 굉장히 좀 반대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의견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향가에 떠도는 얘기로는 문재인 대선 후보가 안철수 손을 잡고 가는데 아무래도 안철수를 치켜 세우는 입장으로 또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의견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시장 상황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되 너무 일단은 좀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조금 재미삼아 좀 하시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 오전 중에 약간 주춤하다가 문재인 관련주 다시 상승해주고 있지만서도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오늘 어디 관련주죠?
자, 바로 이제 지금 창투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우리기술투자나 뭐 재미니투자, A나인베스트 대부분 창투사가 지금 5% 가까이 다 급등해주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대선 영향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자, 우리 기술투자만 놓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 자체가 거의 2배까지 오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금 빠져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자체 흐름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들 이미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수익 실현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황을 대응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조만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곧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한 투자가 지금 제대로 나와 주셔야 되지 그 이외에는 한번 제대로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또 다시 한번 많이 털리고 나오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중에서 일단은 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BI 인베스트먼트 주가 자체 흐름을 상당히 지금 뭐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이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주가가 다른 종목군의 창투자 종목군이나 일단 이쪽 종목군에 비해서 많이 올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주가 자체가 흐름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가 좀 메리트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관심을 갖고 투자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관련주 차트상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주가 자체 흐름 봤을 때 자,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디 갔죠? 자, 조광페인트 같은 경우 주가 자체 흐름 볼게요. 자, 지금 고점 박스권 부분에서 주가 자체가 지금 살짝 지금 주저앉는 모습. 오늘 굉장히 윗골이 달고 지금 내려와 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1% 이상 다시 한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 바로 이 박스권 부분에 머물러 있는 부분, 이 물량 자체 소화가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확인되는 걸 보시고 투자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주가 자체가 지금 올해 초 3,000원에서 지금 10,000원까지 올라줬기 때문에 조금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 너무 이런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 이제 관망 차원에서 조금씩 재미삼아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R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느 회사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 INT, 인터파크 패션, 인터파크 시어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 2011년 12월 삼성에서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한 인터파크입니다. 주요 수익은 자회사로부터의 브랜드 로열티, 임대료 등이고 온라인 사업의 중심축은 인터파크 INT와 아이마켓 코리아가 맡고 있습니다. 국내 공연 티켓 시장에서 70% 점유율을 차지하는 인터파크 INT는 티켓 판매뿐 아니라 지속적인 공연 제작, 투자에 참여해 지난해 11월 한남동 블루스퀘어, 올 10월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공연장 오픈 등 공연 플랫폼 구축까지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터파크 올해 실적은 어떻던가요? 네, 인터파크는 올 상반기 전년 대비 3% 증가한 2,20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 원 넘게 개선이 됐습니다. 자회사 인터파크 INT 영업이익이 71억 원, 지난해 인수한 아이마켓 코리아의 지분법 이익이 46억 원 반영된 결과입니다. 올 상반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인터파크는 각 사업 부문별로 기존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G마켓을 제치고 국내 최대 온라인 사업자로 뛰어오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터파크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 주가는 PER 23배, PBR 1.08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추세는 정배열로 최근 거래도 늘면서 좋은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 고점인 7,600원 저항을 당분간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서 목표가는 7,500원 수준으로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수가 6,500원에서 6,700원,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3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R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 또 정리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퀵서비스 시간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저희 블로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